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대표적인 불만족스러운 울음이에요. 하품을 하는 시그널을 보였죠? 약간 스트레스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근상담소. 이번에도 고양이 문제행동과 관련돼서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고양이 둘을 두고 있는 집사예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둘째인데요. 거실이나 부엌에서 우렁차게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그 작은 머리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포근상담소 도와주세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울음 같아요. 왜 울까? 그래서 우는 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호자님이 행동도 해보고 무시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운다. 포인앤더 분이 보내주신 사연 속 고양이의 울음은 도대체 어떤 감정 상태고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 싶은 건지 제가 솔루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울음소리만 들었을 때는 대표적인 불만족스러운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울음의 소리는 보통 높은 음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살짝 올라오는 형태의 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불만족스러워, 불안해 라는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 상황에는 왜 불만족스러운 울음을 가졌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님이 환경을 직접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여보세요? 예, 안 그래도 창민이가 요즘 좀 문제행동을 한다고, 많이 운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환경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딱 보이는 게, 와, 창민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일단 화장실 위치가 약간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긴 하네요. 왜냐면 화장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이게 볼일을 볼 때 다른 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각도를 좀 틀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창민이 옆에 있는 화장실을 오른쪽으로 한 90도 정도 돌려놓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좀 긴장감이 더 유발될 수 있거든요. 다른 환경 좀 보여주시겠어요? 창민이가 어디서 주로 쉬어요? 네.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캣타워, 저기 세 번째 칸? 네. 그리고 여기 창문, 여기서 제일 많이 놀고요. 아, 네. 여기 스트레치볼, 여기서. 아, 네. 동생분 저기 네. 고식창고. 아, 진짜. 그렇네. 그거 좋아해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요 캣타워 위치를 조금 더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창가 쪽으로만 바꾸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네요, 훨씬. 그러면 올라가기도 편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운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좀 몇 달 됐어요. 그동안 진짜 별걸 다 해봤거든요. 막 시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안아도 줘보고 다 네. 해봤는데 또 금방 또 가서 또 울어요. 근데 울 때는 제 방에서 안 울고 굳이 나와서 저기 동생 방에 있는데 저기 입구에 가서 울거든요. 그쪽 한번 비춰보시겠어요? 우는 장소? 이쪽, 여기. 동생분을 좋아하나요? 아이가? 창민이가? 네, 많이 좋아해요. 저보다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율급식 하세요? 자동급식기를 쓰는데요. 아, 네. 먹이 장난감이 없네요. 네, 먹이 장난감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왜 우는지 알겠어요. 보호자님하고 지금 영상통화하면서 봤는데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인간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화장실이 나오는 출입구예요. 이 출입구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면은 마치 문 열린 상태에서 앞 사람의 화장실 볼일을 보는 거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 이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각도를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어느 장소에서 이 울음소리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신 건데 창민이의 울음이 대부분 부엌 쪽, 거실, 특히 동생분의 앞쪽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캣타워가 위치가 되게 괜찮아요. 좋은데 부엌 쪽,
그리고 동생방 쪽 그쪽 공간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는 올라갈 수 있는 수직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도 조금 수직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왜 올까? 라고 했을 때는 얘는 놀고 싶은데 사냥 본능을 해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보호자님이 이야기해 주신 급식 방법과도 상관이 있었어요. 자동 급식기를 이용해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사냥 놀이를 하지 않더라도 먹이를 먹을 수 있다라는 사람 기준에서 내가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무료함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놀이와 함께 사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조금은 불규칙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창민이의 불안감과 내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울음소리로 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특히나 동생 보호자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그 앞에서 뭔가 동생 보호자님한테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 보호자님이 반응을 하는 거는 원하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는 동생 보호자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동생과 놀고 싶어. 나는 여기서 사냥놀이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너지가 해소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보통 처음에 불만족스럽다고 바로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이게 마치 이렇게 컵에 들어있는 커피나 물처럼 차곡차곡 감정이 쌓이다가 넘치는 순간부터 고양이의 문제 행동이 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의 이유를 알게 됐죠. 동생을 더 좋아한다. 동생과 더 놀고 싶고 나는 편하게 먹는 것보다는 조금 사냥을 통해서 만족감, 자존감을 높이는 사냥놀이를 통한 보상을 받고 싶다. 그 공간이 그쪽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호자님은 이것저것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부터 자동급식기를 제한적으로 쓰시고 대신에 먹이 장난감이나 얘 사냥 본능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놀이라고 하면은 꼭 상호놀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상호놀이뿐만이 아니라 뭐 보물찾기나 보호자님 외출해 있는 동안 얘가 간식이나 사료를 찾아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동기부여도 주시고 상호놀이를 하면서 보상, 기본적인 교육을 하면서도 보상, 어떤 신뢰를 쌓는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교육 세션을 하루에 두세 번 한다고 하면은 아침, 저녁,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3번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동생과 분담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에너지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밤에도 먹이 장난감을 통해서 창민이가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창민이의 경우에는 지금 장난감을 앞에서 흔드는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얼굴로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하품을 하는 시그널을 보였죠. 하품 또한 조금은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코를 좀 핥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내가 잡고 싶지만 못 잡아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약간 스트레스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입을 쩝쩝거리는 거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치아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과도하게 입을 쩝쩝거린다던가 입을 다신다던가 침을 흘린다던가 입 주변을 계속 핥는다던가 이러한 것들은 안면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하나의 강박적인 행동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영상 속에서 창민이는 보호자님이 열심히 흔드는 이 낚싯대에 반응을 하면서 잡고 싶다라는 약간 흥분도 그 다음에 약간의 긴장감, 스몰 스트레스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과도하게 입을 쩝쩝거리는 행동은 혹시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치아 문제가 없는지, 치아 문제가 없다면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고양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은 한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 보호자님의 상황, 환경, 고양이의 이러한 문제 행동이 오기까지의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적으로 상황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고양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포근상담소 벌써 3회까지 왔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포인핸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또 많은 내용 고민 보내주셔서 또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